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7일자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미국이 편을 바꾸고 있습니다. 앤 애플바움이 더 아틀란틱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트루스 소셜 계정에 블라드미르 스톱이라고 적었지만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월에 무조건적인 휴전을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공중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속합니다. 거의 매일 밤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를 공중에서 더 많이 파괴합니다. 아파트 건물, 공장, 인프라, 그리고 사람들. 지상에서 우크라이나 최고 사령관은 러시아가 69만 5천 명의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여 새로운 여름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매주 수십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장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봅니다. 천천히 미국은 편을 바꾸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패트리어트 탄약을 더 공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주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후 그는 우리는 몇 가지를 이용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과 그의 행정부가 실제로 하는 일은 매우 다릅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특별군사 작전의 종료라는 말은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사실상 해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국방을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며 푸틴을 비난합니다. 라는 제목이지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요거 점선 밑에 거는 앞에 내용을 한 거고 여기에서는 이 협상가로 나온 스티브 위트코프도 역사적인 견해를 잘 모르고 러시아의 견해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입장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제목은 안드레아 샬랄과 맥스 헌터 두 기자가 로이터에서 7월 5일 토요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요일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한 후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며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이 전투를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 휴전을 안 한 것에 불만이란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공격이 확대됨에 따라 키이우의 하늘의 디펜더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며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미국 지도자와 공동 방위 생산, 공동 구매 및 투자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목요일 트럼프와 푸틴의 대화가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수도 전역에 전쟁 중 가장 큰 드론 공격으로 키이우를 강타했다. 또 참고적으로 왕이는 EU 방문해서 중국은 EU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모순된 말을 했습니다. 평화를 쭉 얘기했던 중국 왕이가 러시아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게 또 모순된 발언이다 이거죠. 그런데 고 키신저 옹은 트럼프에게 러시아가 패배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었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패배하면은 동러시아를 중국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국은 더 힘들어진다. 알래스카까지 중국의 국경선이 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건 막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패배로 그 시나리오는 갈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논리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충분조건 논리인데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러시아가 패배한다면 중국이 동러시아를 차지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원이라면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다른 결과는 뭐냐? 한반도에서 3차 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인정되는 수준에서 휴전협정이 이루어질 것 같다. 젤렌스키가 패배를 인정한다면 크림반도부터 현재 침공당한 우크라이나 동부를 내주어야 한다. 푸틴은 타타르의 멍에를 벗어나 러시아의 명예를 회복한 지도자로 부상될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를 지나는 LNG 파이프라인을 비용 지불 없이 쓸 수 있게 된다. 트럼프는 대신 나토에게 국방비 5% 증액으로 EU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세계 질서의 재편에서 제약인 중국 죽이기에 미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의지는 중국이란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 불사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전쟁 불사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TV 7월 6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이 전체 폐업의 45%를 차지해 내수 밀접 업종의 타격이 컸다. 그래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은 통계 집계 이래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폐업 사유 중 대부분은 사업 부진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폐업자가 29만 9,642명, 29.7%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업 15.1%, 부동산업 11.1%, 도매 및 상품주금업 7.1%를 뒤를 이었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치면 전체의 약 45%에 달한다. 건설업 폐업자도 49,584명, 4.5%에 이르렀다. 심각한 내수 부진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13.54% 이후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진은 어떤 폐업한 점포의 그 황량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앞에 어떤 행인이 지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도 자영업자입니다만은 거의 폐업한 거나 마찬가지죠. 폐업 신고를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버텨야 될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납은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태양광 산업 벼랑 끝에 내몰렸다. 김규영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7월 6일자 보도한 내용입니다. 태양광 모듈 공급체인 전 부문 가격 2023년보다 60에서 80% 급락. 중국 태양광 업체 올해 50개 이상 파산, 상장기업 39사 적자 기록. 미국 징벌적 관세와 과잉 생산 가격이나 경쟁 등 트리플 악재타. 중국 업체 원가 못 미치는 출혈 수출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 변환하고 있다. 요약 제목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원 빅 뷰티풀 빌 액트에 의해서 또 관세에 의해서도 중국 태양광은 아주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태양광 공급 체인을 여기 구체적으로 조금 잘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원재료가 폴리실리콘이라는 겁니다.
실리콘이란 건 SiO2라고 해서 모래에서 만든다고 제가 옛날에 배웠는데, 폴리는 이제 물리적 형상을 어떤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폴리실리콘을 가공해 제조한 실리콘 웨이퍼가 있고, 웨이퍼에 들어가는 태양전지 셀을 연결해 만드는 모듈 등을 제조하는 업체 등으로 태양광의 공급 체인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상식적인 것도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우리나라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가 KCC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산한테 밀려서 고전하고 있죠. 두산 퓨어셀이라는 데도 태양광이고, 하나 퓨어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안 좋으니까 합병당하고 하나그룹 내 이런 것도 지켜봤었습니다. 위성 킬러 대 첩보위성, 미중 스타워즈 승패 이 둘에 갈린다. 최유식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미 우주군 참모총장 중국 위성 절반이 첩보용, 위성 공격무기 개발에 미국과 동맹국 위협, 내년 우주군 예산 400억 달러로 30% 증액, 우주전 압도할 궤도 요격기 개발한다. 옛날에 우주 왕복선을 했던 것을 다시 어떻게 그 요격기로 만들어가지고 중국이 쏘아 올린 첩보 위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 호위함 수출 중국 억지력 강화 첫사례. 아카시 코스케 씨는 존칭인데 이걸 뺐어야 되는데 동매 요미우리 신문, 필리핀이 한마디로 해상 자위대의 그 오래된 퇴역할 만한 그런 이 호위함을 중고를 팔겠다고 협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거 필리핀이 일본의 자위대가 쓰는 호위함을 가져간다는 얘기고, 그 후로도 그 여러 가지 그 협력 체제를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일본이 좀 군수물자를 좀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한국하고 또 경쟁이 될 것 같네요. 이란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지지컴, AFP, BB뉴스 양쪽에서 그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카츠 국방장관은 4일 발표된 성명에서 10일간의 전쟁을 벌인 이란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군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또 군은 첩보 및 작전 차원에서 준비를 갖춰 테헤란 상공의 제공권을 갖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언론에 의하면 동국 지도부는 레바논에서 채용한 것과 같은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레바논에서 갑자기 휴대폰 터져가지고 수많은 그 사람들이 죽었죠. 어쨌든 다시는 이스라엘을 이란이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국방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월 5일의 예언을 기상청이 바사리, 이게 국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만한 게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무슨 개념은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진도 1 이상의 지진은 1년간 대략 2,000회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작자가 그 7월 5일 날 그 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일본이 침몰한다. 그 웃기는 짬뽕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진도 1 이상의 지진은 1년간 대략 2,000회 이상 발생하고
많을 때 6,587회 2016년에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 열도는 허구한 지진 속에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생방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예언을 하다 보면 어쩌다 맞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잘라 말했다. 요걸 바사리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런 게 이제 현실적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큰 지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메일이 나돌았다. 2016년 4월의 구마모토 지진 후에는 동물원에서 사자가 도망쳤다라는 화상 첨부 투어 확산됐다. 실제로는 해외 뉴스 화상으로 발신자는 위계 업무 방해 혐의로 적발되었다. 2024년 1월에 노토반도 지진에 대해서도 인공지진이라고 하는 음모론이 퍼졌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본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음모론적인 가짜 뉴스를 더 이상 퍼뜨리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의 보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가는 훨씬 싼데 생활 수준은 한국 이 도시가 세계 1등 휴양지이네요. 이것도 유튜브인데 젊은 유튜브인데 꾸준이라고 돼 있네요. 꾸준. 이게 대만에 가까운 미야코치마 섬인데 쭉 봤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풍이 좀 벗어나 있고 동남아, 대만 이런 데 날씨도 있으면서 아주 푸른 바다에서 풀장도 있고 이게 힐튼 호텔이 여기다가 호텔을 져가지고 아주 조그만 소도시 섬에서 이게 국내에서 직항이 진에어가 가고 있다고 그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물가가 싸답니다. 한국어 배우는 객이 요거 저기 누구죠? 여기 타일러라는 유튜버입니다. 동일한 기간에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0.8% 증가했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38.3%, 이스라엘 말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9%가 증가했었다. 근데 왜 객이냐? 1순위가 K열풍 아니겠느냐? 두 번째는 사랑일 수도 있다. 국제교류. 3순위는 취업이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여자. 근데 이거 껴안은 사람은 서양 사람 같지는 않은데 타일러는 국제정치학 전공 공부 때문에 한국어 공부가 제일 어렵다고 해서 마스터하면 미국 의회에서 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한국어를 배웠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 과정이 있어가지고 세계 우수 인재 초청을 통해 국제적 친한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한국도 돌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미국부터 했죠. 1945년부터 미국이 시작해서 제3세계 사람들이 꼭 자유서방을 선택하면 좋겠다는 민주세력과 공산세력의 대립인 신냉전이 바로 되면서 자유주의 진영의 긍정적인 우호적인 그런 유학생들을 키우려고 장학생 그런 제도를 미국이 먼저 만들었었다. 자기가 한국어를 배운다면 느끼는 게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논리체계가 언어마다 다르다. 서로 엉뚱하다. 미국은 주로 기승전결로 간다. 코리안 엘라스틱 트루 의견 표명이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우회적인 경로를 사용하며 명확한 논리적 전개보다는 맥락과 관계를 중시한다. 다른 말로 하면 상관관계, 이런 연줄, 이런 거 동양적인 게 그런 건가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 뭐 나이는 먹었습니다. 우리가 서구식 교육을 우리가 받아왔지 않습니까? 전후 세대들은. 그러나 그 한국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타일러는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딱이나 그렇지는 않다. 현대 서구의 영향일지는 모르나 기승전결이 아니라 결승전기로 논례를 전개하는 식으로 좀 하죠. 결론부터 얘기를 해버립니다. 빨리빨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기승전결로 하는 것보다 이제 한국이 더 빠른 거죠. 기승전결이 아니고 결승전기로 논리를 전개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문제는 또 약점이 있어요.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될 일이 좀 주워 담아야 될 일들이 좀 생기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다 한국 새끼들이 남의 탓부터 한다 이게. 한국 새끼에는 저는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가 일이 잘못되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내 탓은 무엇이지?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남의 탓합니다. 그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구축하는 세계 질서와 4대 독재 정권의 운명. 이충근 TV 국제 정치학 박사죠. 중국은 간단히 하고 따로 할 예정이다 했는데 대통령이 그냥 보통 대통령이나 뭐 틀릴 건 없다 이런 얘기고 전쟁 억제력 회복 현실주의적 전략 목표 상호 외교 그렇게 해서 미국의 지위 회복을 한다는 수순으로 간다는 거죠.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통합하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동남아 대동아 공영권 만들어도 그것도 반대고 중국이 커져도 반대다 이 말입니다. 유럽에서도 뭔가 유럽을 통합하는 어떤 제국이 나온다면 그것도 죽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러시아는 냉랭한 평화를 유지할 것이고 이란은 봉쇄할 것이고 중국도 봉쇄할 것이고 중국 봉쇄를 위해 일본과 인도를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2016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무시하고 유럽은 니들이 알아서 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것도 이번에 좀 사실 신경을 썼죠. 이게 좀 더 크게 그려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중일 쪽에 그 방점을 두고서 이제 갈 것이다. 핵심은 중국이 해체될 때까지 트럼프는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4대 독재 정권의 운명까지는 아닙니다. 핵심적으로 중국 해체가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요. 그리고 북한과 한국의 경제력 비교를 한 표를 소개했고 북한은 전체주의라는 국가다. 김정은은 근데 뭐 전체주의 국가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씨 왕조. 이씨 조선에서 대한제국 한 10년 가까이 했다가 대한제국이란 것은 뭐 역사에 그 뭐 점을 찍을까 말까 할 정도로 미약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은 대한민국은 남쪽은 대한민국이 됐지만 북쪽은 김씨 왕조가 다시 북조선 김씨 왕조가 됐습니다. 사실상 한국 방위산업의 대은인 트럼프 아니냐. 이 제목으로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U, 나토 니들끼리 알아서 하니까 우리나라 K방산 폴란드에 수출하면서부터 쭉 해가지고 뭐 정작 본인은 노벨 평화상 감인을 원한다 이렇게 같은 거 있지만은 문제는 그
방위비 올리고 뭐 한다 그래도 그것은 이 인재 육성보다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 인재 육성하는데. 워낙 수십 년 동안 그 방위를 줄여놔서 국방에 대한 인재가 키우는데 크게 없을 것 같다. 그리고 21세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째 참호전 전쟁이 돼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첨단 전쟁을 하면은 다 같이 망하니까 결국은 재래식 전쟁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병력 부족은 답이 없다. 그런데 러시아의 병력 부족에 대해서 CNN 러시아에 3만 명 추가 파병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답니다. 그런 미친 나라가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가 2만 5천에서 3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 예정이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모두 징병제 국가, 덴마크 이제 여성도 확대된다. 우리나라도 여성 징병제 해야 됩니다. 이게 휴전을 하고 있는, 북한에도 여군이 있는데 왜 한국만 없네 이게. 이게 잘못된 나라다 이거죠. 지금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정권이냐면 그러니까 이 DEI를 내세우는 좌파 정권을 한국 아줌씨 여성들이 보수 정권이 했다가 혹시 우리나라 군대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거 무서워서 제명칸을 뽑아준 것 같아요. 보수 정권이 되면은 여성도 징병할 것이라고 분명히 정책을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이거 요즘 뭐 유튜브에서 난리인데 소니 픽처스가 만들었고 미국 자본으로 만들었지만은 K 콘텐츠가 들어가면 히트친다는 거. 그리고 이 데몬, 그러니까 악마 사냥, 악을 사냥하는 여성 3인조의 헌터스랍니다. 낮에는 걸그룹으로 하고 밤에는 헌터스로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저승사자 컨셉이 나왔고 완전 우리나라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와 까치 컨셉을 그대로 해가지고 했지만 이것이 전 세계에 히트를 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캡처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한국식 문화, 음식 문화, 김치는 안 나오지만은 김밥을 와구와구 먹어주는 그리고 뮤지컬 영화에 가까울 정도다. 그리고 이 한국의 캐나다인 매기강 감독이 연출을 했답니다. 이런 캐릭터 굿 상품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호랑이를 참 잘 그렸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사업의 종사자들이 매우 젊다고 그러고요. 문화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74%가 서울과 경기에 또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 서울대학교하고 국회하고 대통령실하고 빨리 세종시 내려가래도 이 사람들이 안 내려가고 그러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3 한국의 디스토피아 스릴러가 현 시대 정신에 스며들었다. 뭐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쁜 여자가 당신에게 SNS를 보낼 확률은 제로다. 자, 멋진 이성이 SNS에서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낼 확률은 제로인데 외국인 여자친구의 달콤한 코인 투자 권유 100% 사기입니다. 그래서 쭉 그 히스토리칼 했는데 핵심적으로 그 어디가 발단이냐, 나이지리아 젊은 애들이 그 사기치는 이게 됐는데 그 역사적으로도 일자리도 없고 인구는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PC방에 축치고 또 PC방에 가게 된 이유도 그 나이지리아의 사람들이 원래 그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유럽에 가서 일하면은 집에 돈을 보내고 하는데 돈 잘 받았니 어쨌니 했는데 휴대전화도 잘 안 되고 그런 휴대폰 살 돈도 없으니까 PC방에 가서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죽치고 하면서 가족과 연결하는 그거 시작하다가 나쁜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로맨스 스캠으로 악명을
떨치는 그런 식으로 됐다 이게요. 아주 이거를 교육시키는 게 이게 산업이 됐다고 그러네요. 사기치는 게 나이지리아의 하나의 산업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뭐 여러 번 이런 거 받아봤었는데 여러 번 받았는데 다 그냥 바로바로 끊고 괜히 페이스북에 뭐 1번 뭐 이거 눌렀다가 아주 그런데 사진만 올라오고 자기 활동 없는 거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활동하는 것 같아가지고 눌렀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갑자기 뭐 이렇게 러브콜 같은 그런 거로 해서 더 이상 대응을 안 했더니 연락이 당연히 없지.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아니고 왜 걸려드느냐 하면은 외로운 노인네들 돈들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다이.